소비심리가 2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만에 80선을 회복했는데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과 코로나19 우려로 주식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며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화됐습니다. 6개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17일 동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2,000개가 넘는 상품을 최대 87% 할인 판매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1년간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등으로 소비심리가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1.8포인트로 지난달보다 4.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넉 달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9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값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 중인데 예정된 종료 시간인 오후 5시 50분을 넘기며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주인 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 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 3-4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 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섭니다. 위원들은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소식에 오르고 또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 내리는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며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등락을 반복한 코스피는 이번 주 0.31% 하락하며 2134.6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1.15% 오른 750.5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2조 1,808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2조 741억 원과 1,751억 원을 각각 매도하며 시장 상승을 막았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1,739억 원, 944억 원을 각각 매도했지만 개인이 3,245억 원 강하게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미국의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39.8에서 49.6포인트로 37.5포인트에서 46.7포인트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당초 전망치를 모두 넘어서는 수치로 경기 개선 기대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이 되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에만 3만 6천 명이 넘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치로 특히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텍사스주의 경우 하루 5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브라질과 인도 등지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감염자 증가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제기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노동신문의 보도가 전해지며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화됐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고 방산주는 내리고 남북 경협주는 오르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 24일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SK바이오팜이 평균 경쟁률 323.02대 1, 청약 증거금 30조 9,889억 원의 신기록을 세우며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SK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SK와 SK우선주, 또 SK증권, SK케미칼 우선주, 나노엔텍 등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과 업무를 함께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휴마시스는 3,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5,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뒤 하한가를 기록한 뒤 오늘도 급등락을 반복하며 1,400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큐어 역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치매 패치제 환자 투약을 내달 마무리한다는 소식에 급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집권업계는 시중에 유동자금은 여전한데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락다운 재개 가능성,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심화는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현 시장에 조정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시장의 학습 효과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시장의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며 주도주 썰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에 주목하자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임시 주주총회가 제주항공의 이사 후보 미추천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늘 오전 주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를 1억 주에서 1억 5천만 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변경안과 신규 이사, 감사 선임 안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상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지명하는 인물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제주항공 측으로부터 명단을 받지 못해 선임안이 상정되질 못했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 주총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7일 동안 전국적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내수 촉진과 소비 진작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행사인데요. 어디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산자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17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동행 세일은 온 오프라인의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해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제조 유통 분야 대기업 23개사,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16개사, 전국 전통시장 633개, 동네 슈퍼 5,000여 개, 그리고 축수산업계, 외식, 관광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를 하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전국 주요 마트와 전통시장도 이번 행사에 동참해 소비자들은 생필품 등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대표하는 위메프,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등 16개사에서 적게는 200여 개, 많게는 600여 개의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는 그동안 사기 힘들었던 마스크 등 2,176개의 상품을 최대 87%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갤러리아,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과 면세점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평소에는 구입하기 어려웠던 고급 상품이나 면세품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쿠첸, 쿠크 등도 동행 세일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전자제품 구매를 고민하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온오프라인의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 세일. 나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든다라는 행사 슬로건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수출 규제 또 한일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열기에 힘입어 우리 주변 일본 브랜드를 알려주는 노노재팬 같은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등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1년간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정훈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워낙에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노재팬 현상, 일본 수출 규제 문제 좀 잊혀진 경향이 있어요.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건 지난해 7월 1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기도 했지만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는데요. 이후 지난해 8월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인 9월 우리 정부는 WTO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 건데요. 지난해 11월 들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이후 변화가 없어 최근 우리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1년 지났는데 일본의 태도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처음에 돌이켜보면 수출 규제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됐던 예. 것이 불화수소였습니다. 일본이 이걸 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내 SK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기체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공정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작년 10월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투입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기술 난도가 높은 기체 불화수소까지 국산화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 일본에 의존했던 공급망도 중국과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새 품목 가운데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분명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 국산화를 촉진하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 셈입니다. 예,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국산화 얘기할 때 얘기 나온 게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아니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관계에도 변화가 좀 생겼죠? 네, 일본 수출 규제 일련은 소부장 국산화와 함께 이를 중소기업의 중요성도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중소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대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K칩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부터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 관련 설비 부품에 대한 공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4월 테스와 유진테크 등 국내 주요 설비 협력사 그리고 2, 3차 부품 협력사들과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설비사가 필요한 부품을 선정하면 삼성전자와 설비사, 부품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관계를 일본 말고도 타국가와의 지금 진행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상생도 하는 등 산업계 변화가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또 이제 국민들의 불매운동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양국 간 왕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 수를 보면 불매운동 여파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일본과 부산을 이어주는 항공기와 여객선은 점차 줄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노선은 총 11개였는데요.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해 11월 6개까지 줄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이던 올해 4월에는 1개만 남아있다가 코로나로 김해공항 국제선이 완전히 셧다운된 뒤부터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현재 한 편도 없습니다. 바닷길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3월까지 9개월 동안 바닷길로 일본을 간 여행객은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74%가량 줄었습니다. 하늘길, 바닷길 모두 다 지금 끊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부산 지역 관광업계의 타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쪽은? 네, 부산은 전체 관광객 중에서 일본인 비중이 20%가 넘어서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여파가 걱정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한국 관광을 생각할 때 서울이나 제주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부산을 선호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도 부산을 좋아했던 건데요.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습니다. 역시 한일 갈등의 여파가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다행인 것은 일본인 관광객 감소가 부산 관광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체 관광객 수는 오히려 4.2%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갔던 비프 광장이나 자갈치 시장 등은 피해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 관광객의 점유율을 낮추고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면 외교적 문제로 인한 부산 관광의 여파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그 1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어제 조합에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은 내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안한 2,970만 원가량의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9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합장과 임원 해임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내홍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해임총회 발의동의서 2,500여 장을 들고 조합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찬성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4일 조합은 현장 대리인 직인으로 일반 분양이 지연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시공사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를 시공사를 통해 조합이 허그 분양가를 받아들이도록 협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둘러 조합장 해임을 추진한 겁니다. 최근 조합원들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선분양을 해도 최대 3,500만 원가량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허그 분양가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 조합원 모임은 다음 주 화요일 강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방침입니다. 조합이 9일 총회를 강경하게 운영하도록 강동구청이 감시해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조합이 서면 결의서를 조작하지 않는 한 허그 분양가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화가건재로서 강동구청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개입 관리를 좀 촉구하는 그런 집회도 좀 하시라고요, 30일. 9일 총회에서 허그 분양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둔촌주공은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 거래세는 인하될 예정인데요. 증권사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항목을 신설하면서 2023년부터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반면 주식 거래세는 현재 0.25% 수준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식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거래 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자산 대비 갖고 있던 장점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점은 부정적입니다. 구경회 SK증권연구원은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로 매매 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는 제한적인 반면 양도 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 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대차투자증권 김영기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가 되어도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톤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개편 방안 적용이 단계적이고 본격적인 과세 적용은 2023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양도세 신설 영향을 일부 희석시킬 것이란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립 절차를 거쳐 7월 말인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킬 계획이며 내년 중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과 보완 필요사항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주류업계가 무알콜 맥주를 잇따라 선보이며 무알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2년 하이트진로가 무알콜 맥주 하이트 제로를 출시한 이후 롯데 칠성음료가 2017년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를 선보였는데 최근 롯데는 제품 패키지를 새 단장했습니다. 글로벌 맥주 브랜드 칭따오도 이달 칭따오 논 알콜릭을 선보였고 여기에 올해 오비맥주도 첫 무알콜 음료 카스 제로를 내놓으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비맥주의 글로벌 본사인 AB 인베브는 2025년까지 생산량의 20%를 무알콜 및 논알콜로 바꾸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무알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전 세계 무알콜 시장의 규모가 2017년 160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19만 9천 원에 48시간 이용하는 단기 상품을 선보입니다. 현대차는 차량 구독 상품 현대 셀렉션에 단기 스페셜팩을 추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 중 한 개 차종을 고르는 트래블과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N을 타는 스포츠로 구성됩니다. 또한 월 구독 상품 이용 고객에게는 전동 킥보드와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셀렉션은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중소 렌터카 회사의 3자 간 제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현대차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첫 임대주택 리츠인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이르면 7월 코스피 상장에 나섭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오늘 IPO를 열고 원금 손실은 낮추고 안정적인 배당과 임대 수익을 창출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상장 리츠입니다. 투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투자 대상 주택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일괄 매입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해 안정적 임대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차 수요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해 안정적 배당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전략입니다. 이후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자산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895억 원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공모 자금은 10.2구역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지스 151호 펀드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계획으로 최초 투자 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부평 더샵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790만 주, 공모가는 5천 원입니다.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 진행합니다. 그 시세보다 약 95% 수준으로 저렴하게 그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8년간 운영을 하고 그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장을 통해서 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의미 있는 민간 투자에 그 물꼬를 트는 그런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시대 한 발 앞선 안전한 금융자산의 활용법을 알아보는 서울경제TV 2020 금융자산 포럼이 오늘 개최됐습니다. 정상급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올 금융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또 투자 규제들의 안전한 금융자산 관리와 현명한 투자 방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자산관리 전략들이 오갔는지 정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안전한 자산관리 해법을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TV 2020 금융자산 포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점검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김필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물 부문의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국가들의 재정과 외환 위기로 이어지면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위기 시 단기 자금 시장이 우선적으로 경색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을 감안해 단기 자금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자금을 확 끌어당기면서 그 단기 금리가 오른 것처럼 이 위기라는 것들의 전초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단기 자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자금 시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강연에 나선 곽재혁 KB금융 WM-스타 자문단 수석 전문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투자 지도와 자산 관리 전략을 주제로 금융 투자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곽 위원은 앞으로 공공 분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환경과 기후 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인식이 점차 강화되면서 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이 부각되고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시티 사업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분야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부분들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은 여기 나 있듯이 그들이 얘기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익 외에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바로 환경에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적으로 유효하거나. 80만 회원을 보유한 재테크 카페 텐인텐의 박범영 주인장은 100세 시대 경제적 자유인의 삶을 주제로 자신의 재테크 성공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아파트 위주의 자산 투자를 맹신하지 말고 경제적 자유인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자유인의 시스템에 대한 제 얘기처럼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일단은 부동산에 지금 1경 3천조라는 숫자를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이제 실제 돈 같지만은 실제 보면은 자산이 많아도 경제 자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경제TV 생방송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2020 금융자산 포럼. 전문가들은 모두가 두려워할 때의 공격적인 투자야말로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훌륭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투자 지도와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을 전망한 이번 포럼이 위기의 시대 현명한 자산 관리의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